네, 반갑습니다. 음력 5월 5일 이제 곧 단오입니다. 단오의 의미는 끝단자, 그리고 12시 중에 오, 즉 오의 끝이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끝이란 말은 끝마무리가 아니라 극단적인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의 최고점이다 하는 말입니다. 음력 달력으로 4월, 5월, 6월은 여름에 해당합니다. 1, 2, 3월이 봄, 4, 5, 6월이 여름, 7, 8, 9월이 가을, 10, 11, 12월이 겨울, 이렇게 됩니다. 절기상으로는 입하부터 입추 사이가 여름이죠. 그런데 절기는 양력이니까 음력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말해서 양력으로 절기상으로 입하부터 입추 사이, 그러면 12지로 4, 5, 미, 입하부터 망종까지는 4월, 망종부터 소서까지가 5월, 소서부터 입추까지가 미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음력 달력에 대응시키면 4월은 4월, 5월은 5월, 미월은 6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4월과 5월은 음력 달력으로 4월과 5월에 해당되는데 발음이 똑같죠. 여기서 경계가 되는 절기 말고 그 가운데 있는 절기, 입하와 망종 사이에 소만이 있죠. 그리고 오의 중간에는 하지가 있죠. 미의 중간에는 대서가 있죠. 소만, 하지, 대서, 이것들이 각각 4월, 5월, 미월의 주인이 됩니다. 4는 여름의 시작, 5는 여름의 한가운데, 미는 여름의 끝이죠. 그러니까 5가 가장 여름다운 여름이죠. 이 중에 하지는 5의 한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중에 여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날 태양의 고도도 가장 높고 낮의 길이도 가장 깁니다. 단오는 5의 최고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5월의 절정인 하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단오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추석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추석하고 단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양력으로, 즉 절기상으로 입추부터 입동까지 신유술에 해당하는 음력 달력 7, 8, 9월이 가을이 됩니다. 그리고 유의 한가운데가 추분이죠. 가을의 중심이죠. 그리고 음력 8월의 한가운데 날 8월 15일이 추석이 됩니다. 추석은 추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죠.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추석과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즉 추석이 추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중추절이라는 그 이름에도 딱 들어맞는 날이죠. 음력 8월 15일이라는 이 날은 음력 달력상으로도 한가운데 있는 날이죠.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하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오는 여름의 한가운데 날짜가 되기 위해서는 음력으로 5월 15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죠. 단오를 다른 말로 천중절이라고 하죠. 천중절이란 태양이 하늘의 한가운데에 오는 날이다. 즉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날이다 하는 의미죠. 즉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형상을 취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의미상으로 5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음력 달력의 특징을 좀 봐야 됩니다. 1월 1일 원단이죠. 즉 설명절입니다. 음력 3월 3일 삼진날입니다. 그리고 음력 7월 7일 칠석입니다. 음력 9월 9일 중량절입니다. 단오 역시 이런 날짜들과 마찬가지로 홀수가 중복되는 날짜를 취해서 음력 5월 5일을 정한 것입니다. 옛부터 홀수는 양에 해당하고 짝수는 음에 해당하여 홀수가 중복되는 날짜를 큰 기운이 들어오는 날로 여겨서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음력 11월은 동짓달인데 이 달만큼은 11월 11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동지 그 날짜를 그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오가 5월 5일이 된 것은 다른 홀수달과 마찬가지로 같은 홀수가 중복되는 날짜를 취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음력 5월 5일이 음력 5월 15일보다 의미상으로 더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력 5월 15일 말 그대로 한가운데죠. 실제로 하신날부터 태양이 또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태양보다는 아직은 왕성하게 상승하는 기세를 취한 5월 5일이 더 의미상으로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단오의 여성들이 그 거네뛰기 하죠. 이 거네뛰기 하는 것도 태양의 상승 운동과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오에는 여성들은 거네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주로 씨름하고 그렇게 많이 놀았죠. 이런 세시풍속은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단오 역시 농사와 관련이 많은 명절입니다. 지금은 단오를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큰 명절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추석 못지않은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단오는 농경사회에서 모내기가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창포물에 몇 감는 게 있죠. 창포는 애군과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병충해가 맞는 그 한여름이 오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나 한여름이 오기 전에 무더위의 폐해를 미리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합리적인 명절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